또 그 자리에서 2편으로 이번에는 좀 이정민 팀장님의 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 네. 네, 저희가 방송은 오래 했지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게 지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정민 네. 팀장님의 속 이야기는 어떤지 저도 진행자지만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은 전문가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정말 한강 물이 뭐 따뜻하느니 그쵸. 차갑냐느니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로 만나보는 투자자분들 혹은 뭐 증권가분들 네네. 그런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완전히 이제 나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 그 업계에서 굉장히 업력이 많으셔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실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회사의 믿음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섹터나 또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사놓은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면은 그 누구라도 안 힘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을 삼아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이나 또는 외국계 흔히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손해를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손절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말로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수익을 잘 냈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펀드 가입하셔야죠. 네, 근데 다 직접 투자하시죠. 네, 그래서 너무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단 그들이 나보다 뭐 정보나 또는 대응을 조금 더 앞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개인들도 충분히 노력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는 그런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뭐 회사에 이제 친한 분이 있는데 외국인 네네. 증권사에 그분이 저보다 더 힘들어해요. 그쵸, 맞아요. 진짜로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주식시장 떠다녀야 되나 이 이야기를 그쵸, 매번 네. 하실 만큼 맞아요. 정말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악재만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네네. 이번 주는 핫했던 악재가 하이브였어요. 그쵸. 아니 저도 밤에 뉴스를 보고 이거 되게 충격 발언 아니야? BTS의 충격 발언 아니야?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한데 했는데 20% 넘게 빠질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하이브 그리고 같이 밀린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리오프닝에 기대 주였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혹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하이브와 네네. 엔터를 좀 이야기해 보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셔라 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팬덤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정윤 씨는 혹시 그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 좋아하던 아이돌 있으셨어요? 저 G.O.D. 아, G.O.D. G.O.D랑 빅뱅. 아, 빅뱅. 네. 네네. 아, 여기도 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네요. 저는, 네. 그, 별명이 SM 빠돌이였습니다. 아. 네, 저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을 다 좋아했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빠돌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었는데, 학창시절에.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글로벌 스타는 매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이밴드가 이렇게 한번 흥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추세가 상당히 길게 오래 갑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가, BTS가 군복무를 시작을 하면은 K-팝 다른 그룹이 조명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팬덤이 옮겨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는 그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팬들은 남성 팬들에 비해서 물론 구매력도 굉장히 높지만 충성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G.O.D 팬덤이 동방신기 팬덤으로 그대로 다 가지 않죠. 네. 그죠? 네, 그렇듯이 오히려 BTS가 이제 개인 활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글로벌하게 히트한 보이그룹 중에서 개인 활동으로 팀 활동을 뛰어넘을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분은 예외적으로 딱 한 명 본 것 같아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예, 그분 빼고는 대부분은 다 그 팀의 명성을 뛰어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G드래곤도요? G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빅뱅은 아시아권에서 넘버원이었는데 BTS처럼 이제 미주권까지 완전히 그렇게 1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BTS처럼 글로벌하게 히트친 보이그룹이 참 흔히 등장하는 경우는 아닌데 일단은 지금 개별 활동으로 어느 정도 돌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전에 그런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브 때문에 같이 밀린 엔터사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그 아이들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냥 엔터주에 대한 투심 혹은 그 엔터 ETF 같은 데에서 또 하이브가 빠져버리면 그쵸, 같이 네. 이렇게 밀리니까 그런 종목들은 그럼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당연히 이제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YG 같은 경우에도 S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의 스케줄이 다 잡혀 있죠. 그리고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하이브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냉정을 찾게 되면은 다시 다른 엔터사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둬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럼 현재 구간에 혹시 이정민 팀장님이 네.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라던가 혹은 나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이겨내고 있어 라고 투자자분들에게 혹시 꼽아주실 종목,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 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지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한국 시장에 특화된 매매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월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네, 아니 마이너스 나온 거 안 판 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저는 수익을 챙기는 습관이 있다라고 그 전에 출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좀 길게 시계열을 놓고 보는 종목이라도 제 평단을 일정 이제 퍼센테이지 이하로 빠지면은 저는 손절을 했으면 했지 그대로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수익이 줄 때 수익을 챙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에서 열심히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기다림이야, 주식은 모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을 사적으로 만났을 때 계좌 오픈해달라 그러면 오픈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번에는 실수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시장이 등장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한국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자. 한국 시장 별거 없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때는 매도할 때지 내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그 동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좋아, 이 회사 좋으니까 나는 이 회사 그냥 들고 갈 거야. 근데 다 물린 다음에 그런 생각하시죠. 네,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익을 줄 때 챙기는 습관을 가지자. 그리고 손절이 나쁜 게 아니다.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면은 이머징 국가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최근에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2형 당뇨와 관련되어서 건강기능식 개발을 해서 미국 FDA에도 이제 판매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좀 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케어젠과 관련되어서 이미 뭐 리포트나 기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서 쉬어가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저는 한번 좀 내 포트에 담아보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미국은 한국처럼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스케줄 잡아놓고도 꽤 며칠을 기다린 다음에 만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 뭐 간편하게 길 지나가다가도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처방받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당뇨병 환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되어서 케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드럭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이 된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없다가 새로 등장한 뉴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투자 관점으로 좀 이렇게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케어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정민 팀장님한테 이런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슈 있습니까? 이런 걸 제가 매 방송에서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종목 뭐 살까요? 이거 저가 매수 기회입니까? 라고 묻기도 좀 죄송스러워요. 왜냐면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안 사요. 말할 종목 없습니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개인적으로 곤란해서 억지로 말하는 걸까? 혹은 말은 하긴 하지만 좋게 보긴 하지만 지금 안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말하시는 걸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질문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암담하고요. 그 이제 미리 받아요. 출연하기 직전에 이제 봤는데 볼 때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최근에 제 전체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 지금 시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려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높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매매를 잘하고 또는 뭐 은퇴를 하신 다음에 정말 쉬엄쉬엄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만나보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그냥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황에 맞춰서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단 매일매일 주식시장은 새로운 논리, 그 다음에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는 연습도 나는 그냥 가치 투자자가 정답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렇게 슬기로운 투자 얘기를 챙겨보듯이 좀 매매 방식도 내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정말 전쟁터잖아요. 그러려면 무기가 많아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그 시장 색깔에 맞춰서 카멜레온 같은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그런 무기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쥐어짜서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그냥 차라리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뭐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본다 또는 뭐 추천드릴 게 없다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아예 그냥 말을 안 하고 단 그 안에서도 그래도 얘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종목들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경제방송 출연하시는 대부분의 출연자분들도 아마 그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전 주로 대본을 짤 때 질문지를 뽑을 때 내가 투자자는 뭐가 궁금할까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슈가 있어서 뜬 종목이 있으면 이걸 따라가도 되는 건가 혹은 이 대안주를 봐야 될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종목을 사도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여쭤보는데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까봐 민감하게 받아들일까봐 여쭤봤고요. 단기 트레이딩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가 나와야지 맞아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고 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 투자의 그 이야기가 그럴 만한 거리의 종목을 미리 사서 뉴스가 다행히도 나온다면 그때 파는 건지 단기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정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나오면은 미리 종목을 다 정리해놨다가 그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내가 스스로도 학습이 가능할 정도의 데이터는 저는 이미 좀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좀 좋은 추억을 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유독 그 주식한다라 그러면 도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약간 단기는 다 도박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불을 읽은 분들이 봤더니 어깨에 들어와서 테마주에서 불을 읽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대선 테마 하면은 안 된다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빌딩을 몇 채씩 사신 분들도 봤고요. 개인 투자자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치 투자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어깨에 있어 보면서 봤더니 원래 부자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고객 중에 삼성전자를 IMF 때부터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모 글로벌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네, 또는 제 고객 중에 네이버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그 얘기도 해야죠. 그 뒤에. 건물주입니다. 원래 건물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코 맞는 방향이 아닐 때도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뛰어드셨던 분들 보면 2030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죠.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라도 한 대 뽑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세자금이라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주식 그렇게 모으고만 계실 거세요? 네, 그렇게 따진다라면 차라리 적금을 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내 인생 사이클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은 어쨌든지 시장에 반응하는 뉴스 또는 그 섹터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오히려 내 예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솔직한 그런 이정민 팀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떠오르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는 또 대비되게 언제까지 모아만 갈 것이냐 이 시장에 왔으면 이 시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정민 팀장님의 그런 전략이 또
지금 시장에는 종목별 장세라고 하니까 또 이게 지금 당장 뭐 한두 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길게 보잖아요. 이 네네. 하락장에 대해서, 경기 신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이정희 팀장님이 매주 방송 나와서 네. 또 시장 분석해 주시니까 그런 영상들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또 시장이 달라진다면 이정민 팀장님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